2024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뭘 시작해야 될까요? 쇼츠 하셔야 돼요, 쇼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쇼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 안 하시는 분도 지금 기회예요. 계속 고민만 하신 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쇼츠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 예, 되게 쉬워요. 여기 고구마 컨설팅에 오셨던 분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오셨나요? 지난주 토요일날.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23일인가? 예, 지난주 토요일에 오신 분인데, 그날 99만 유튜버였어요. 99만. 그날, 그 다음날 100만 유튜버 되셨는데, 지금 고민이셔요. 쇼츠로 수익 별로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내년에였으면 저한테 안 오셨을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1년 뒤면 저한테 안 오실 분인데, 지금 수익이 안 되니까 오셨군요. 말했거든요. 내년이면, 이대로 이거 잘 살려가시면 500만에서 1000만 사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같으면 저한테 고구마 사러 오셨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0만 되시면 저한테 오실 거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왔겠네요. 1000만 되실 것 같아요. 그대로 가시면.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저는 유튜브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이요? 네. 기존에 100만, 150만, 300만 우러러만 볼 게 아니고, 그거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되면 다른 일을 못 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래서 1년에 한 50억의 매출을 내고 있다. 그럼 이제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0억의 매출을 꾸준히 그 시장에서 내고 있으면 이제 이 시장을 도입하려는 사람은 이 시장을 하늘 쳐다봐서 약간 롯데타워처럼 쳐다보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하는 분들이 100만 유튜버를 쳐다보는 환경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들도 1층부터 건설해서 올라간 거예요. 짧은 분 한 2년, 쇼츠 빼고요. 미드폼으로 짧은 분 100만 가는데 2년 걸린 분부터 9년, 10년 걸린 분까지 계시는데, 김미경 선생님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김미경 선생님 채널 들어가셔서 날짜 순으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10년 넘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10몇 년도, 15년 가까이 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180만 되신 건데, 그럼 지금 3년 전에 시작하셔서 100만 되신 분은 김미경 선생님보다 10몇 년을 더 아끼신 분이잖아. 그게 이제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때라도 할까? 요즘도 이런 말 있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이제 와서 유튜브 해도 되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제 와서 유튜브 해도 되나요? 무엇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 그래요. 3년 뒤에도. 옛날에 2000년 전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세상이 말세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아주 같아가지고, 그거보다 지금 미드폼 공략도 아니잖아요. 미드폼은 기획하고 만들고 뭐 10분짜리, 20분짜리, 1시간짜리 편집하려면 고보스님도 영상 편집하는데 기획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조현정 AI 그 선생님도 이번에 영상 나올 건데 그분도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려고 하면 뭔가 부족해서 마음이 부족해서 다시 킵해놓고 저 영상 만들어 놓고 멈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잘 하려고. 근데 쇼츠는 1분만 만들면 되는데 30초만 만들면 되는데 30초 안 만들어도 돼요. 15초만 만들어도 되는데. 그럼 쇼츠를, 15초를, 우리 여기 마당에 있는 고양이 하나 찍고, 못 찍고,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면, 내 가게 음식 찍고, 내 가게 음식 재료 찍고, 재료에서 이렇게 얘가 변하는 과정. 갑자기 생닭이 왔는데, 완성된 음식이 나오는 과정까지 뭐 찍거나, 아무 행동이나, 틱톡에 아이들 그 행동하는 것들을 보는 시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내년부터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게 쇼츠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존의 미드폼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100만 유튜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그분들도 지금 쇼츠에 집중 안 하시면 좀 있으면 이제 잊혀진, 제가 드림이즈 대표잖아요. 요즘 분들 몰라요. 옛날 분들은 이제 진이 얘기까지 해야지 아셔요. 저 그거 어릴 적에 썼는데요. 나 썼는데요.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지금 100만 유튜버들 쇼츠 안 하시는 분들이 드림이즈처럼 사라질 겁니다. 네, 100만 유튜버들이 네. 사라질 겁니다. 기존에 잘 나가던 채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새로 시작하는 거고, 미드폼이 있으니까 옷 잘라내면 유리하시겠죠. 대신 미드폼이 있어서 잘라내는 게 제작은 쉽지만 그 미드폼의 콘텐츠는 과거 콘텐츠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지한 콘텐츠니까 요즘 쇼츠에 그렇게 많은 탄력을 받긴 애매해요. 그 안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그렇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시작 안 한 나랑 100만 유튜버랑 해볼만 하다. 나는 요즘 거 다루면 되니까 해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 100만 유튜버 될 가능성 많아요. 근데 쇼츠가 사실 나온 지가 2022년부터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레드오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22년도에 나왔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한 거는 올 초예요. 올해 초에 이제 애드센스 수익을 주기로 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내가 미드폰 만들기 애매하니 쇼츠로도 시작해봤죠. 대신 쇼츠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게 구독자 숫자 늘리는데 좋아요. 왜 좋냐? 쇼츠 조회수 50만 개 데이터입니다. 뭐 절대치는 아니고 50만 개의 채널에 쇼츠를 다룬 곳이 뭐 한 10몇만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구독자 획득률을 보면 평균이 1600조회당 한 명이 쇼츠에서 구독자가 나와요. 근데 미드폼의 평균은 150조회당 한 명의 구독자가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A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따진다면 20조회당 한 명의 구독자가 나오는 게 A 플러스고, 뭐 300조회, 400조회당 한 명 나오는 게 D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점이 150조회당 한 명이 미드폼이에요. 근데 쇼츠는 1600당 한 명이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쇼츠가 구독자를 뽑기가 쉽냐? 쇼츠는 미드폼은 20분짜리지만 쇼츠는 25초, 30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노출량은 시청자의 시간 안에 몇 번이 나갈 수 있냐요. 즉 시청자가 1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미드폼 20분짜리는 3개밖에 못 보여주는데 쇼츠 1분짜리는 1시간 보시면 60개를 보여줄 수 있고 30초짜리를 보여주면 120개를 보여줄 수 있고 15초짜리면 240개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만큼 3개 대 240개니까 80배죠. 그만큼 내 노출량이 미드폼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보여주는데 잘 만들면 따따블 되는 거죠. 미드폼, 경험하셨겠죠, 신쌤님도. 미드폼 열어놓고 초창기에 구독자 만들 때 너무 1명, 2명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쇼츠는 딱 올리면 구독자가 4명도, 10명도, 20명도 쉽게 가요. 그래서 100명 도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운 덜 빠지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결과 방향만 잘 맞추면. 그 생산성도 좋고, 작업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소재나 여러 가지의 요즘 힌트도 많고, 그리고 공부만 좀 제대로 해서 간다면, 쇼츠로 10,000구독자, 얼마 전에 쇼츠로 10,000구독자 만드시는데 2달 정도 걸려서, 그 트래픽이 많이 나오니까 애드센스 비용을 300만, 50만 원을 처음에 받으시고 18,000명 구독자 됐는데 애드센스 비용이 380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그러고 조금 유지하다가 그쪽 분에 경쟁자가 이제 전문직 사람들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고나라에 또 300만 원에 파셔갖고 쇼츠 2달에서 650 버신 분 계세요. 그거 왜 파셨어요? 아깝게 했더니 이렇게 만드는 건 쉬워요. 만들면 되지. 3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비즈니스. 쇼츠 만들어서 중고나라에 팔기. 처음 나온 얘기죠. 중고나라에 판다고요? 네. 그걸 또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뵙고 싶어서 한번 더 모셔야 되는데, 그날 그분하고 찍은 영상이 한 2시간 반이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그분은 낮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업 삼아서 하신 건데, 2달, 3달 동안 650 번 거잖아요. 한 달에 200씩 추가가 됐죠, 수익이. 그분은 뭐 어떤 주제로? 사실 요즘 유튜브 쇼츠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조회수가 옛날 그 2010년 초기에 비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주제를 해야 계속 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주제는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근데 주제가 이제 그 주제가 많이 나와서 또 얘기가 딱 나오면 여러 사람이 붙으면 다 망가지고.
본인이 찾아야 돼. 근데 본인이 어떻게 찾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쇼츠를 하더라도 카테고리가 광고 단가가 비싼 거를 선정해서 가는 게 내가 조회수가 10만을 뽑을 거냐 1000만 뽑아도 돈이 될 거냐. TV 영상이나 이런 것들 올리는 채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조회수랑 광고 단가도 거의 안 붙고 아니면 이런 영상들 많더라고요. 그냥 연예인들 이미지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이슈 같은 걸로 그럼 조회수는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TV 방송을 올렸다. 네. 거기에 내가 그 광고주들이 한 100분이 계시다. 거기에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내고 싶을까요? 어떤 광고주가? TV 방송을 짜집게 한 영상에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올리고 싶을까요? 이게 나이키예요. 이 나이키가 쇼츠에 나오는데 제가 입고 신발이 뭐 이렇게 다섯 주주분에 고구마에서 지금 한 달째 계속 이거 신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재밌게 나오게 만들었어. 얘가 신발 혼자 지가 뭐 농구하는 것처럼 딱 던졌는데 이게 통통 튀기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에 농구 골대에다가 신발을 툭 던져 날아가는 장면을 갖다 놨어. 신발 자기 혼자, 그래서 영상 컷을 잘라갖고 신발 자기 혼자 이렇게 농구하는 것처럼 해서 농구 골대에 들어갔어. 되게 재밌잖아요. 이 광고 뭐 붙을까요? 나이키 광고 붙잖아요. 그 나이키 광고 어떻게 붙냐면 구글에 매칭하니까. 스스로 농구하는 신발. 그쵸? 그 퉁퉁퉁퉁 되게 신기해서 볼 거 아니에요. 지속률 나오겠죠. 제목인데. 이거 나이키 신발. 그래서 제가 툭툭툭툭 치다가 이렇게 왔자 땡바닥에 던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탁탁탁탁 하다가 제가 농구 골대로 딱 들어가. 왜? 우리가 던지는 건 잘랐으니까. 탁탁 뛰어 탁 들어가. 조회수 얼마나 나올까요? 광고 뭐 붙을까요? 컨텐츠 생각 잘하면 콘텐츠 할 때 조회수보다는 어쨌든 차별화된 좀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겠네요. 그쵸. 네, 제가 서울에 을지로, 물레동, 영등포로 얘기해볼게요. 영등포 안에 이번에 삼겹살집을 하나 차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스 광고 넣고, 그쵸? 그러고 가게가 오픈하면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뭐, 저희 광고 회사인데 뭐 이걸 하셔야 되고, 요즘은 티맵도 와서 협박해요. 티맵 와서 어떻게 여기 카페 열었는데 네. 티맵에서 전문가로 담당자로 오셔가지고 티맵 광고에 이 지역의 최우선 순위의 광고를 잡으시려면 지금 신청자 많으니까 지금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에 얼마고 검색하면 이 지역에서 이게 타이틀 올라가는데 이거 선점해서 뺏기면 안 됩니다. 티맵 광고 SK 본사에서 그 팀장들 20명 앉혀놓고 위치 기반 타겟팅이니 얘기하고 다 설명하고 데이터 타겟팅이니 이런 거 하고 플래닛하고 SK 플래닛에 티헤드 서치라는 거 제가 공급했어요. 우리 엔진으로. 우리 딸이 카페를 하니까 제가 옆에 그 온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안에 H 기반 뭐 이런 거 하는 거라든가 티맵에 광고하는데 내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애가 가는 경로를 인식해서 주위의 광고가 주위에 뜨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그때 다 설계했다고 못했던 건데 와서 협박을 하면 웃겨요. 아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 수승공인 당하고 있겠구나. 이 사람들 유튜브로 재경부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등포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레이스 이런 데 올리지 마시고 거긴 당연히 세팅은 하시고 영상을 찍어요. 내가 쇼츠 찍어서 올려요. 영등포 삼겹살집 신장 개업 찍고 그러고 고기 생사의 고기 딱 나오면 되게 먹음직하잖아요. 신선해 보이고 신선한 고기 영등포 뭐뭐 하나 찍어요. 그 지글지글 하는 거 하나 찍어요. 그러고 맛있게 먹고 옆에 뭐 소주 한잔 하는 거 찍고 그 안에 찍을 거 되게 많아요. 고기 이만큼 사온 거 그리고 이게 착착착착 고기가 팔릴 때마다 한 건씩 찍어갖고 팔릴 때마다 하루에 판매량 이런 거 찍고 그래서 찍어 올리는 거죠. 그 여기 오세요 얼마 할인해줄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채널 안에서 그리고 여기가 가깝네. 나 이번에 영등포 갈 일이 됐는데 아니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영상 계속 올라가면 100분 보고 50분 보다가 1000분 보고 그 다음에 영상 잘 만든 음식은 대부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리고 좀 배고플 때 영상을 좀 올리셔갖고 보다 보면 그래서 영상을 이분이 계속 올렸는데 나중에 손님들 많아서 바글바글 할 때 한번 찍고 그리고 불상에서 이렇게 굽는 것 한번 찍고 박장대소 하거나 그리고 음식 반찬 올라간 거 한번 찍고 그래서 영상 계속 올리죠. 그러면 쇼츠로 이분이 구독자가 조금씩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음식이면 늘어나고 구독자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쇼츠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찍지 뭐를 찍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ASMR처럼 그냥 손님 없을 때 스스로 구우시면서 마이크 조그만 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핸드폰하고 요 11,000원짜리 마이크로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 할 수 있게. 걷다 올려놓고 자글자글 하는 거 소리 나게 하고, 감칠맛하게 하는 거 찍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온다고. 그럼 내가 홍보된 거잖아요. 내 채널도 커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도 생기냐? 나 삼겹살집 하고 싶은데, 저 집 고기나 갖고 오는 품질이나 이런 거 저 집 괜찮아 보여. 그런 거 배우러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홍보가 돼서 내 가게가 잘 되면 지점도 낼 수 있고, 지점 한 3개 내면 후에 체인점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제가 소상공인을 브랜딩화 시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유튜브로 충분해요. 쇼츠로. 이게 롱폼으로는 요즘에 조회수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그 롱폼을 어떻게, 삼겹살집 사장님이 롱폼을 어떻게 제작을 해요. 그 쇼츠로만. 근데 인스타도 올릴 수 있고, 틱톡도 올릴 수 있고. 틱톡에 나왔어. 주로 젊은층이 보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여기 우리 집 근처에 버스 타고 가면 세정거장에 아빠 이번에 주말에 거기 가서 고기 좀 먹었으니 거기 고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고, 그거 찍었을 때 거기 댓글에 달리는 거를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그 영상 하나 위에 넣은 다음에 거기 댓글을 옮겨서 갖다 달아요. 블로그에다가. 그럼 네이버 검색 유입도 될 거고, 링크로 내 동영상도 볼 거고. 삼겹살집 주인님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번에 네이버에서 제안서가 나왔거든요. 클립 제안서예요. 네이버에서 클립을 만들었는데 그게 쇼츠입니다. 쇼폼. 네이버가 지금 메인 페이지 변경해서 탭 4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내가 쇼츠고요. 클립이고요. 그 안에 쇼폼 영상이 지금부터 채우기 시작하는데 대대적으로 밀 것 같아요, 앞으로. 네이버에서도. 네. 제가 그 제안서 온 거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공유해 드린다고 까먹은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도 밀면 우리는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 거잖아요. 릴스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네이버까지도 올리고 검색해보면 플레이스에는 등록돼 있고 광고비 안 내도.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분들이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죠? 그리고 거기다 자막 설정까지 해버리면 자동 자막으로. 자동 자막 요번에 설명드렸더니 그냥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어나 이런 거 설명글은 클레버나 번역기에서 번역해서 거기 따로 다시긴 해야 돼요, 영어로. 내가 넣은 거를 따로 달고 그걸 자막으로 그건 나중에 한번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까지 해놓으셨다. 삼겹살집 주인님이 그것까지 해놓으셨다. 근데 외국인들이 보겠죠. 외국인들이 보는데 약간 한국어가 들어있거나 보여. 이거 한국 거네? 나 안 그래도 한국 여행 갈 건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모르는 일이라. 그렇게 550만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지 못한 분들이 그걸 하셨다. 인생 핍니다.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로또예요, 로또.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브랜딩을 목적으로 이렇게 쇼츠를 운영하는 거고 소상공인이 아닌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쇼츠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 자기의 재주. 저 운동을 좀 하고 나서 꾸준히 다녀서 몸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제가 특기가 하나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막 성가대 하고 학교에서 중창단 하고 노래 좋아하고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하다가 서울대 음대 분들이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복식 호흡하고 이런 걸 배웠어요. 노래 어릴 적에 좀 잘한다고 변성기 되기 전까지. 이제 음이 안 올라가요. 막 찢어져요. 막 고해 부르면 목이 찢어져 갖고 복식 호흡 잘못 배워갖고요. 배가 잘 나와요. 원래 배가 나오는 힘줌은 임산부 10개월까지 1초 만에 할 수 있어요. 뭐죠? 멀쩡한 배를 힘을 딱 주면 그 신생님까지 달 수 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황소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해도 아빠 배가 뻥 터질 것 같으니까 엄마 배가 또 뻥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 이런 얘기. 그 얘기 맞나? 어떤 그 비슷한 얘기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 좀 이상해. 배를 요만큼 내밀어. 아빠, 이상해. 아빠 배 터질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배 겁나 고 막 이러고 있어요. 배 터질까봐. 제가 그걸 지금 쇼츠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 없이. 빵빵빵빵빵빵빵 배가 이만큼 나와. 그래서 쏙 들어가 버려. 그럼, 무한루프 돌리죠, 루프. 저도 100만 유튜버 되신 분처럼 3억 9천 정도 뷰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일 거예요. 배 나오는 거로는 힘주면.
복식호흡을 잘못 배워서. 왕지 채널에 언제 배 나오는 거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닿잖아. 아, 재미요소보다, 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기, 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분야의 거,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희망, 아니면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똑같이 보더라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분야, 전혀 경험이 없어도 저걸 하면서 나까지 도움되는 거, 아니면 저걸 하면서 내가 점점 내 실력이 커가거나 내 지식이 늘어날 거, 이런 부분으로 그냥 저거 하니까 돈 된다고 가시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말씀 듣고, 이 얘기 듣고 시작했더니 10,000 구독자 됐어요. 5만 구독자 됐어요. 10만 구독자 됐어요. 30만 됐어요. 50만 됐어요. 100만 됐어요. 그때 뭘 할지 내 종이에다가 계획표를 미리 쫙 써놓고, 그때 나는 1만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거고, 5만일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미래 계획표를 작성해 놓고 가시면, 아까 말했던 2만 됐을 때 포기하거나 18,000 됐을 때 중고나라에 팔거나 10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99만이 됐는데 외국인이 너무 들어오고 국내 브랜디드가 안 들어와서 고민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내가 100만까지 갈 때 쇼츠로 외국인이 들어올 걸 당연히 아시는 분이라면 외국인 대상으로 뭐를 할 거고, 미리 계획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중간에 슬럼프도 안 빠져요. 그 계획을 꼭 짜시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저 채널이 10만이 됐을 때, 50만이 됐을 때, 100만이 됐을 때 나는 저 채널을 계속 할 건지, 저 컨텐츠를.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서 어떤 분야까지 키울 건지, 내가 그때 그 영향력이 돼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계속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쇼츠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쇼츠로 하다가 롱폼도 같이 해야 될까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쇼츠만 하세요. 쇼츠만. 네. 롱폼을 아예 하지 말고. 롱폼 하시면 좋은데 시간 많이 들어가잖아요. 롱폼 같이 하시면 좋은데 네. 시간 많이 들어가고요. 요거 요거 해도 브랜딩이 될까요? 지난주에 오신 쇼츠만 해도 브랜딩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젊은 사람들 미드폼 오는 데만 안 볼걸요? 지겨워서? 왜? 짧은 거에 정보 다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그 정보 얻는 게 릴스까지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인플루언서 안에 원하는 정보를 보게 될 건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미드폼 보는 비율은 거의 계속 줄어들 거다. 한 20%까지 줄 것 같아요. 20%. 네, 연세 드신 분들만 보거나, 아니면 약간 지긋한 분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정보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개그 프로 보듯이 재미 요소를 보는 그런 분들, 그런 팬층에서만 남고, 나머지에서는 정보나 재미도 약간 뭐 드라마나 아니면 개그 같은 형태 말고는, 그거 말고는 깊게 보는 거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아니면 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남지, 대부분의 소재는 다 쇼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셨던 조현정 AI라고 선생님이신데 오셨던 분 상담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쇼츠를 만드셔서 쭉 모으시다가요, 묶어서 롱폼으로 올리세요. 쇼츠를 묶어서 롱폼. 우리가 왜 미드폼은 잘라서 쇼츠로 넣는데 쇼츠를 묶어서 롱폼 생각은 못해요. 거꾸로 키를 어떻게 묶냐면, 쇼츠 하다 보면 결이 비슷한 쇼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폼에다 제목 잡고 그 특징의 5가지 잡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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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넘어갈 때 첫 번째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하면 5분짜리 영상 되잖아요. 그럼 쇼츠 보다가 롱폼 보기 링크를 걸면 롱폼도 볼 거 아니에요, 위에. 몇몇 사람은. 그러면 거꾸로 쇼츠를 묶어서 롱폼을 만들어. 이런 얘기 지금 대한민국 처음 할걸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 대형 채널에서 들어가서 패널을 모신 영상들을 보시면 1시간씩 1시간 반씩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방주 채널도 그래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놓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다 묶인 롱폼을 올려요. 그 앞에서 짧은 영상을 보는데 3개 다 보신 분은 많지 않고 하나씩만 보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롱폼이 올라왔을 때 봐요. 근데 1시간 20분짜리를 볼 때 평균 시간으로 보는 게 한 20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중간에 8분 광고도 나오고 16분 광고까지 나오죠. 그럼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거 3번째 광고까지 나왔어. 4번째 광고죠. 앞에 광고도 있어요. 이거 엄청 좋은 영상이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더 알려줘요. 그래서 작은 거를 모아놓은 롱폼일 경우에 클릭 수도 좀 적고 노출량도 좀 더디긴 한데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면 보시기 좋게 이렇게 가서 네. 어디까지 가냐면 30만, 40만, 50만, 100만까지 꾸준히 올라가요. 더딘. 그래서 컨텐츠가 신세님 채널에서도 네. 같은 영상에서 조회수 많이 나온 거를 좀 모아 보신 다음에 이게 디자인 툴이다. 근데 이게 시청 지속 시간이 괜찮았어.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이 앞부분은 괜찮았는데 영상이 뒤에서 좀 추락이 있었네 하면 괜찮은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롱폼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제목이 안에 그냥 소개로만 들어갔지 지금 뭐 유튜브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봐야 되는 10선 이런 식으로 해서 튼다면 과거 영상도 들어왔을 때 좋은 소재가 되겠죠. 쫙 올라갑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보고. 그러니까 쇼츠도 묶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근데 쇼츠 묶을 때 힌트. 쇼츠 영상 중에 조회수가 좋았던 것들을 묶어라. 그 알고리즘이니까. 반대로 보통 롱폼 영상을 이제 나눠서 그것도 하고요. 쇼츠 영상을 묶어서 네. 롱폼으로 가자. 네. 뭐 아까처럼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9,000만짜리 쇼츠는 공품으로 올라도 인트로에 있으면 앞부분에 있으면 누가 안 보겠죠. 그러면 내가 39,000 찍은 게 있고 1,000만 찍은 게 있어. 그게 한 10개 돼요. 1,000만 찍은 거부터 이렇게 해서 1,000만에서 이탈 구간이 적었던 거. 이탈 구간이 적었던 게 앞에 가야 돼요. 그거부터 해서 첫 번째. 이것도 있어요. 1,000만 찍은 거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쇼츠를 많이 본 순으로 영상을 짜봤어요. 해놓고 롱폼 영상을 만드는데 1,000만. 그 다음에 1,000만 딱 찍을 때 다음 건은 2,000만입니다. 다음 건은 3,000만, 다음 건은 4,000만, 39,000까지 영상을 쫙 만들었어요. 롱폼이 얘도 쭉 올라오고 있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마 쇼츠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 한번 처음에 쭉 갔다가 네. 그냥 쭉 네. 뒤로 계속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면. 신생님도 그러시죠?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갖다 내려가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시청자가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면 내 구독자 기준으로 먼저 처음에 동시에 진행해요. 과거 점수를 가지고. 내 첫 번째 영상이라 영상 올렸으니까 열어주긴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영상 새로 만드실, 채널 새로 파신 분들은 올렸는데 한 뷰밖에 안 났어요. 세 뷰밖에 안 났어요. 이런 분들야 유튜버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요즘 새로운 채널을 안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셔요. 저 알고리즘 짜고 야후 매핑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신규 콘텐츠 생산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생길 수 있냐면 그쪽 카테고리를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왜? 그쪽에서 너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영상들이 대량 생산되는 채널이 1,000개, 2,000개 생기면 요즘 영어 채널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과거에는 명언 네. 쪽이 있었잖아요. 한때 너무 많았어요. 네. 많아지면요. 네. 얘를 분석해서 누구를 추천해야 될지 모르고 유사성하고 네. 동일한 영상을 뺏기거나 그 영상에 서로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슈가 생기면 알고리즘에서 그냥 이쪽은 기본으로 빼버리는데 다 뺄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채널 생긴 기준으로 영상 올라왔던 업로드 기준으로 과거의 점수가 증명됐던 분들은 좀 살려놓고 나머지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약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불러지죠. 근데 그런 컨텐츠가 아닌데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뭐 어떤 분은 그래프만 보는데 100도 이렇게 보이고 1,000도 이렇게 보이고 10,000도 이렇게 보이죠. 이거 올라갔다가 또 끝나느냐? 노출 한 번 해주고 멈춘 거니까. 네. 노출 한 번 해줄 때 그래프가 쫙 한번 한 2시간 동안 밀었으니까 1,000조에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밀어주니까 우리가 그래프 보면 이렇게 해서 촉촉한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들 힘이 빠지더라고요. 빠지죠. 힘 빠질 일 아니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 이렇게 내려간 거 있잖아요. 그래프 막대기 2개. 이게 1,000이 나왔다면 2,000명한테 돌려보고 먼저 내가 구독자가 좀 있다. 탐색기에 열면서 이 사람 구독자 기준이 100명이다. 탐색기에 열 때 그 100명한테 먼저 열어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100명이니까 쇼츠량은 좀 더 테스트 해봐야지 해서 1000명 정도까지 표본을 동시에 열어줘요. 쇼츠 피드에. 그러면서 점수를 매길 때 당신의 100명이 볼 때 쇼츠를 한번 열어주니까 야, 네 구독자인데 안 보더라. 그 쇼츠 피드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그래서 네 구독자가 1000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쇼츠를 구독자 아닌 사람들 쇼츠를 1000명을 열어줬거든? 열어줬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바로 AS 해줄 수는 없고 여하튼 널 밀어줬고 그거를 내가 성적 분석을 좀 할게. 그때부터 성적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열어줬는데 점수가 어땠는지를 그때 보는 동안 이제 쇼츠 올라갔다가 노출량을 보시면 네네. 스튜디오 노출 이렇게 쭉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딱딱딱 하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요. 네. 그게 이제 그냥 노출급에서 이렇게 잡히고 조회수에서는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로 돼서 쭉 가죠. 이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올려놨을 때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올려놨을 때 점수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쇼츠는. 이렇게 가죠. 네. 올려놨을 때 점수가 좋다 하면 다시 아까 1000명한테 해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 500명한테, 100명한테 한번 찔끔해봐요. 이때부터 뭐 하냐면, 이 채널, 이 정도까지 왔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점수가 좋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그냥 해줄 순 없고, 점수가 좋은데, 이 점수, 1000명 점수 좋았을 때, 어떤 연령에서 그 사람이 본 유저인지, 어떤 성별인지, 근데 어떤 성별이고, 이분들이 주로 어떤 컨텐츠들을 보는, 뭐, 여행 쪽을 보냐, 먹방을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 뉴스를 보냐, 부동산을 보느냐, 쭉 본 다음에, 요번에는 그러면,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보네?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들, 그 연령대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연령대까지 하고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들한테 한 500명을 밀어줘요. 이렇게. 근데 성적이 괜찮아. 그럼 또 이제 멈춰, 이렇게. 하다가, 이번엔 그러면 연령대를 타겟팅을 해볼까? 왜냐면 부동산을 보는 것보다 연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번엔 그러면, 근데 여기 부동산 보고 이거하고 얘를 더하니 40, 50대 남자가 많이 보네? 그래서 40, 50대 남자한테 이렇게만 밀어줘요. 근데도 점수가 유지가 돼. 여기부터 떡상이네. 근데 왜 이렇게 갖다 멈추냐? 계산하니까 효과가 안 좋아. 점수가 너무 안 좋아. 네 거 못 밀어. 여기까지 갔는데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열어주고 조금씩 찌끔찌끔 해보다 이렇게 갔다 이러다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12씩 이렇게 12씩 올라가면 알고리즘이 열심히 너 최선을 다해서 너 찾아주고 싶어. 그건 누굴 찾아주냐면 될 것 같은데 할 때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그때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알고리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새.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찾다가, 안 되겠다 하면 멈추고요. 나 찾은 것 같아. 그럼 한번 또 이제 1000명 펌핑해줘요. 근데 올라가는데 점수가 괜찮아. 이거구나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그래프다. 네. 엄청난 정보. 그쵸. 그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고보스님 영상 하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아냐? 이 그래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됐을 때, 이렇게 됐고, 올라갈 때, 스튜디오 아래에 있는 점수들을 봐요. 이 점수가, 야, 이거 봐라. 이거 유지하고 있네. 얘도 유지하네. 조회수도 유지하고, 점수도 유지하고, 퍼센트도 유지하네. 이거는 뭐, 안 밀어줄 일이 없다. 계속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표본이 큰데, 생각보다? 그럼 이건 결국엔 유튜브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번져주겠네? 그럼 대한민국에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고보스님이 거기다가 영어 자막까지 번역해서 자동 자막까지 넣었다면, 해외까지 늘었겠는데. 2024년에 쇼츠 하면서 해외의 사람들을 예, 맞아요. 그거예요. 쇼츠도 하되, 쇼츠가 더 번지기 쉬우니까 자동 자막 달아가지고 글로벌 49개국에 다 나가게 만드는 쇼츠를 하시는 사람은, 네. 그거 있어요. 그 안에 설정 다 돼 있어요. 그 자막 들어가면 언어 추가하기 다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은 1년에 그냥 100만 유튜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500만도 나올 수 있어요. 1년만 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올려도. 그러면 이제 궁금한 잠시만요. 나무 하나만 넣겠습니다.